안녕하세요. 오늘은 쿠키 영상으로 통화 스와프에 대한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나라의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서 불안한 징조들이 보이고 있었는데 다행히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면서 한숨을 돌리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통화 스와프가 무엇이고 왜 체결됐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기 직전 상황을 한번 보면 토요일 낮에 10년 8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1500선이 붕괴가 됐고요. 20분간 거래가 중지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꿔서 외국으로 나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러면서 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식이 폭락을 하고 달러 환율도 올라가고 외환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돼서 외환 보유고도 굉장히 부족해졌고, 이러다가 외환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그날 밤에 통화 스와프 계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통화 스와프란 우리나라의 원화를 미국의 중앙은행에 맡기고 미국의 달러를 빌려 쓸 수 있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부족하더라도 원화만 있으면 원화를 가지고 얼마든지 달러를 빌려 쓸 수 있다는 거죠.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면 캐나다 달러, 중국이면 중국 위안, 이런 식으로 각각의 중앙은행끼리 맺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통화 스와프는 일시적인 그런 외환 위기나 외환 충격으로부터 시장을 보호하고 안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협정이 되겠죠. 그래서 페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마다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이 통화 스왑 체결국을 확대하곤 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14개 국가 통화 스왑 협정을 맺었고, 이번에도 14개 중앙은행과 통화 스왑 협정을 맺게 된 겁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통화 스와프가 외교의 승리라 편지를 써서 받았다, 이런 기사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페드,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위기 대응 매뉴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보호하고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국적인 노력이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가 달러 인덱스 그래프인데, 달러의 가치를 표시하는 그래프입니다. 양적 완화를 발표한 이후에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주식이나 채권 등에서 돈을 빼서 달러를 보유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드가 어떻게든 달러 공급을 하는 통화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달러 수요가 급등하고 달러를 안 내놓으려고 하니까 돈이 돌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 수요를 완화시켜서 이 정책이 잘 먹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죠.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도 달러 스와프 라인의 긴급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날 바로 통화 스왑 협정이 체결됐던 겁니다. 단순히 달러 수요를 누그러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이 전 세계적인 경제 시스템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이 달러나 외환을 필요로 하는데 제대로 된 자금 공급이 되지 않으면 이 국가들이 위기에 빠질 수 있고, 한 국가라도 무너지게 된다면 이게 연쇄적으로 작용을 해서 미국 경제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그 점을 우려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9개 국가들에게 달러 융통을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뉴욕 주식시장의 변동성 지수를 살펴보면 이런 패닉이 번지면서 또 시장에서의 느끼는 공개 변동성 보가 평상시에 비해서 4배, 5배까지도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디서든지 금융위기가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때문에 신흥국들에게 달러 스왑 라인을 통해서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고 달러 수요를 낮추는 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물론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체결된 계약이긴 하지만 어쨌든 14개 중앙은행 내에 우리나라가 들어있다는 것은 600억 달러 스왑 라인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통화 스왑 계약이 체결된 이후로 환율 급등세도 꺾였고, 다음날 주식이 너무 올라서 사이드카가 걸리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는데, 조금 걱정하는 시선도 있기는 해요. 미국의 통화 정책이나 우리나라의 재정 정책, 또 통화 스와프, 이런 것들은 금융위기 때는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물경제 충격으로 이어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게 되는 거죠.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사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이어지면서 실물경제에 충격이 와버렸고, 통화 스와프가 손쓸 수도 없이 이 달러 환율이 올라가 버렸던 거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그로 인한 경기 침체를 조금은 늦추고 신용 부도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통화 스와프나 재정 정책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다행스럽게 통화 스와프 개혁이 체결돼서 한숨을 돌릴 수는 있었고, 급한 불은 껐는데
코로나 이슈가 잘 해결이 돼서 경기 침체나 금융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그때까지 잘 버틸 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희망적인 뉴스가 나와서 통화스와프에 대한 얘기를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